자, 어느덧 마지막 주제 발표 시간인데요. 곽정민 한국조선해양극저온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께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해양수소 밸류체인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선해양 극저온 시스템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좀 그 산업 전체적인 측면 인사이트보다는 저희 이제 회사가 그 수소 사회를 대비해서 어떤 뭐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수소 운반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그룹사 자체는 다양한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운반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수소 사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의 해양 수소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이제 조선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수주량이나 뭐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단연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조선 해양 분야 외에도 현대 오일뱅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뭐 건설 기계도 보유하고 있고요. 로봇 등 각 전문성 있는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식의 산업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각 계열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저희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면 애초에 이제 조선소에서 시작을 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 부분이 가장 큰 사업군이 되겠고요. 어, 조선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 1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 3사가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추격을 당했지만 친환경 에너지인 LNG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저희 회사나 삼성 대우 쪽이 많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 LNG 추진 연료나 이런 부분에 수요가 훨씬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 탑원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진 능력 중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거대한 그 구조물 같은 거를 시공하고 제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입니다. 많은 해양 플랜트 구조물을 이제 제작 및 딜리버리를 했고요. 이런 실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희 쪽은 이제 바다 위에서 있는 구조물이라면 어떤 형태든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 제작하고 건조하고 또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저런 구조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조선소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저희는 이제 좀 다양한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좀 차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엔진 사업부를 어,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엔진 사업 부문을 통해서 뭐 육상 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고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선박 생애주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이나 환경 구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선박 개조 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뱅크가 있는데요. 오일뱅크는 저희가 국내 1위의 원유 정제 고도화 비율을 갖춘 기업으로서 최근에는 이제 정유회사로 한정하진 않고요. 석유화학 회사로 이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석유화학 분해 시설이 상업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면서 석유화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어, 블루 수소 사업 붐을 높여서 2030년까지는 전체 비중의 50% 이상을 석유화학 부문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부문은 작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합병해서 세계 탑 5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50년 동안 조선소 shipbuilder의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산업 사회의 성장을 기여했다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퓨처 빌더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연초에 있던 CES에서 발표를 하는 등 체질을 좀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해양 모빌리티를 선도하거나, 그리고 로봇화, 해양 수소 밸류 체인 구축 등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이 수소 밸류 체인이 이제 다른 부분이랑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해양 구조물이나 이런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시작하는 밸류 체인을 육상까지 발전시키는 이런 형태의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새로운 탄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 통해서 수소를 해양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수소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해서 이제 운송을 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육상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이 이제 해양 수소 이제 밸류 체인에서 현대중공업이 어떤 제품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래 산업으로 이제 수소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형태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나 운송 측면에서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당연히 석유 화학 연료를 쓰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만, 석유 화학 연료는 당연히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지양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CO2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운송할 수 있는 매체 중 이제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게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CO2가 이제 발생하지 않고요. 다른 전기나 이런 것을 보다는 보관이나 운송에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수소가 요즘 최근에 탄소 중립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이제 당연히 주목하는 게, 저희는 선박이나 이런 걸 주로 만들기 때문에 운송이나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해양 풍력 발전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화를 하려면 육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의 크기나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 아시다시피 해상 풍력 대형 프로젝트들은 해상 풍력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하부에 있는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가 이제 해상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풍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기후 조건이나 여러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이 구조물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위에 이제 풍력 다른 회사 제품을 탑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풍력 발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그 노란색 그 구조물 같은 경우가 뭐 하이플로트라고 저희 회사에서 뭐 개발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25년도에는 제주도에 8에서 12메가와트급으로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양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플랫폼도 이제 미래에는 여러 가지 전기를 수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계열사들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수소를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저 생산된 수소를 뭐 액체나 아니면 암모니아나 아니면 뭐 다른 유기화합물이나 이런 것들로 변환할 수 있는 설비를 한 번에 이제 구축을 해서 그 만든 그 설비에서 나온 결과물을 선박을 통해서 육상에 필요한 곳에 운송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린 수소 이제 플랫폼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북해 지역 중심으로 해서 하이드로젠 아일랜드나 하이드로젠 허브 초대형 프로젝트가 좀 진행 중이고, 저희도 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된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그 자체로는 좀 운송하기가 좀 한계성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수소가 액체 수소랑 비교를 했을 때 볼륨이 뭐 90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900바라는 매우 높은 압력으로 운송을 하지 않으면 좀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을 해서 운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신 것이 이제 액체 수소로 변환을 해서 수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암모니아로 변환을 해서 암모니아를 수송을 하고 다시 육상에서 플랜트를 통해서 다시 수소를 추출하는 이런 공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유기화합물을 통해서 다시 유기화합물 내에 수소를 담아서 유기화합물 형태로 운반선을 통해서 운송을 하고 다시 육상에서 수소로 그 유기화합물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고려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는 이제 그 각 액체 수소나 아니면 암모니아나 유기화합물의 특성에 맞는 선박이 디자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CO2가 당연히 이제 메탄에는 당연히 이제 C랑 H가 있기 때문에 수소를 빼고 나면 당연히 CO2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발생된 CO2를 포집을 해서 다시 뭐 그 외국에 있는 유전이나 이런 쪽에 다시 이제 보내서 해상 주입을 하는 그런 밸류 체인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CO2를 운송할 수 있는 운반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SK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에너지 2030년경부터 수소 경제가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그리고 뭐 CO2 운반선 등을 수주하고 그 운송 사업을 선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그뭐 해양 수송 전망치인데요. 이게 뭐 수소나 이런 그린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해서 다른 LNG나 기존의 석탄이나 이런 화석 연료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급격히 성장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수소 에너지가 추가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기존에 있던 LNG 이런 시장도 충분히 유지를 하고 추가해서 수소 운송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미 운송선으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부탄이나 프로판 같은 LPG 운송선의 카고 중 하나로서 이제 암모니아를 나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술 자체는 거의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된 기술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이 매우 높아서요. 저희 쪽도 이제 운송선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한 30ppm이 넘는 농도가 되면 이제 사람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연료 자체는 아마 그 육상이나 이런 쪽까지는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연료로 사용된다고 하면 실제 이제 발전소나 이런 특수하게 처리해서 그 독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발전소나 아니면 다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수소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랜트가 있는 곳까지 운송이 되겠고, 실제 이제 저희 근처에 오는 거는 수소 형태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기술이고, 실제로 지금 한국전력을 이제 중심으로 작년에 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을 한 절반 정도를 2050년까지인가는 한 50%까지 암모니아랑 석탄이랑 혼소하는 그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뭐 암모니아 수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면 뭐 저희 쪽도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톡식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 뭐 청정 운송 매체로서는 이제 액체 수소 같은 게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액체 수소 같은 경우는 비용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좀 아직 경제성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기존에 저희 LNG 운반선을 설계한 그런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괜찮은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뭐, 액체 수소 같은 경우는 뭐 기존 LNG 운반선 비해서 마이너스 253도라는 아주 낮은 온도고, 더 많은 이제 BOG 증발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증발가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것이 핵심 기술이 되겠고, 기존에 없던 마이너스 253도라는 매우 극저온의 화물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한 기술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액화수소 운반선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선박만으로 당연히 발주가 안 나고, 기존의 이제 생산이라던가 터미널이던가 이런 밸류체인 같은 게 종합적으로 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지 그 과정에서 이제 액체 수소 운송 선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무조건 이제 뭐 포가스나 이런 데서 발주하는 것을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쉘이나 포가스나 쉘이나 뭐 이런 관심이 있는 글로벌 이제 메이저들과 여러 가지 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전에 뭐 조금이라도 어떤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CO2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CO2는 뭐 기존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거는 포집하기 어렵지만, 저런 개질 플랜트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공정 내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존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는 포집이 좀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개질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수소 도입을 위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산화탄소 뭐 지정 주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연간 40만 톤 정도 저장 규모를 갖춘
동해 가스전의 CCS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저런 어떤 수요가 생긴다면 저희 마찬가지로 이제 해양 플랫폼이나 이런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도 만들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저희 쪽은 이제 주로 이제 선박용 엔진을 베이스로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소만 태워서 만들 수 있는 엔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도 단계로 혼소나 이런 그러니까 수소랑 LNG를 섞어서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한 10%에서 한 25% 사이는 기존 엔진 수소를 섞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발전을 시켜서 저희 쪽은 이제 수소 전소 엔진이나 아니면 육상용 엔진 이런 부분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뭐 오일뱅크가 수소 충전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뭐 2025년까지 60개, 뭐 30년까지는 뭐 180개 정도까지 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도입된 수소를 바탕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러 가지 건설 장비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그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밸류 체인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밸류 체인을 이제 구축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계열사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사업을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 역량을 좀 갖추는 것을 통해서 각 이제 그룹사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룹사 자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 발굴을 통해서 뭐 그 수소 밸류 체인을 구성할 생각이고요. 저희 쪽은 기존 아무래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선주가 뭐 요청하면 배를 만들고 뭐 선주가 어떤 사이즈를 만들면 뭐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뭐 물에 띄운 어떤 플랜트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수동적인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수소 시대가 되면 저희 쪽도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런 기다려서는 뭐 이런 수소 사회가 오는 것을 좀 아무래도 기다려서는 이게 수소 사회가 쉽게 도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수소 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뭐 운송도 할 수 있고 뭐 활용도 할 수 있고 뭐 생산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체적인 역량도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솔직히 이런 모든 기술들을 저희가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업체나 국내외 업체들 그 기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해 나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소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앞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은 수소 사회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정민 한국조선해양 책임연구원님 발표까지 들어보셨습니다.